악성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있었던 이 대구의 시장, 작년과 그리고 올해 앞으로 펼쳐질 분위기 좀 어떻게 된다고 보고 계실까요? 제가 21년도에 상반기에 예측을 다른 방송에서 아마 했을 건데요. 네. 그때 대구 막 상승할 때였어요. 네.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제가 하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12월 하락했어요. 네. 그걸 제가 뭐로 맞췄냐? 공급량을 맞춘 거예요. 달을 맞췄다고. 12월 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 블로그 글도 있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공급량으로 그 뭘까지 맞추실 수가 있는 거죠? 누적 공급량을 제가 분석한 툴이 있어요. 엑셀 자료 분석한 툴이 있어요. 누적 공급량을 비교를 했을 네. 때 11월이면은 떨어질 수밖에 네. 없다. 근데 그 다음에 흐름이 금리가 부동산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했잖아요. 네. 23년에 와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 대출 맞아요. 나오면서 네. 크게 하락했던 게 살짝 반등했어요. 대구도. 살짝 반등.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전히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23년이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큰 흐름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가 바닥이죠. 시점상으로 네, 봤을 때 시점을 보게 되면 이게 최저점이냐와 시점상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다르게 다르죠. 보시는 거죠. 네, 다르고 봅니다. 그러면 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하락 시장 속에 있으니까 네.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24년도 올해도 공급이 많긴 많은데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대구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대구시에서 공급을 전부 스톱시켰어요. 분양 승인을 안 해줬어요.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 시장은 좀 느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금리예요. 대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취득세 중과도 문제도 있지만은 전세 가율과 전세 수급이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간 좀 더 걸려야 돼요. 천천히 갈 거예요. 급하게 갈 건 없는데 네. 아마 시장 바닥은 아마 저는 그렇게는 예측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쁜 이제 외부 환경 때문에 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25년을 기다려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얘기 안 되면 26년이다. 24년에 내가 시점을 털렸도 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흐름은 변하지 않아요. 흐름은 변하지 그죠? 않습니다. 그것이 뭐 몇 달 앞으로 오든 뒤로 가든 그렇죠. 그 맞습니다. 정도의 6개월 가든지 앞으로 가든 그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하락도 나오고요. 네. 상승도 나와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 금리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금리의 어떤 영향은 단기에서 끝나요. 결국에는 공급이 만든 수익률에 의해서 금리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30대 이제 월급쟁이 조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카가 있어요. 근데 한 5천만 원 정도 월급도 열심히 모았대요. 요거를 이제 투자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3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카를 5천만 원 선이나 아니면 그 밑으로 대구에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 한 언제쯤이라고 보실까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지금 안 돼요. 갭 투자로는 안 된다.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전세 없어요. 지금 부동산 전화하면요. 전세가 만기되잖아요. 내보내지만 무조건 붙들라 해요. 재계약을 어떻게 네, 해야 해야 해요. 수요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돈을 내주고라도 붙잡으라고 해요. 그 정도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대구에 그래도 아파트를 난 투자하고 싶은데 뭐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아파트로 매매하는 요거를 오히려 추천하실까요? 그렇죠. 실거주는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되고 실거주 무조건. 레버리지 투자는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힘들고요. 좀 시간 더 지나야 되고 네. 가능하다면 뭐 분양권 정도. 전세가 그 정도인가요? 지금 시장이? 네. 전국에서 전세가 꼴찌예요. 수급이 제일 안 좋아요. 금리 환경하고 지금 공급량 겹쳐가지고 수급 지수 보면 대구가 제일 낮다니까요. 하지만 매수의 타이밍은 올해 24년, 뭐 늦어지면 뭐 25년, 26년에서 타이밍은 가장 좋은 한 시점이 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시점은 제일 좋은데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 두 가지가 다 받쳐줘야 사실은 가장 베스트 타이밍인 베스트 거잖아요. 그게 아쉽네요. 어떻게 네. 보면 시점상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그러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죠. 하시라. 뭐 걱정하냐. 그렇군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방의 시장과 또 대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이 흐름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2008년을 특히 소장님처럼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지방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이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를 좀 들어가면 좋다 이런 거 좀 찝어주실 수 있어요? 그 내년에 신생아 대출 나오잖아요. 네. 금리가 되게 낮거든요. 네,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 지방에 중공업 2분양 사면 5년 비과세예요. 그런 비과세 정책은요. 제가 25년 부동산 있었잖아요. 네. 3번밖에 안 났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정책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중공업 2분양의 어떤 큰 단점이 뭐냐면은 위치가 안 좋거나 분양가가 비싸요. 근데 외곽에 가도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간만 지나면 내가 실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구제하면 되니까. 네. 근데 내가 더 큰 효과를 보려면은 그 중에서 옥석을 발휘해야 되죠. 어떤 기준으로 좀 옥석을 가리면 좋을까요, 사장님?
도심에 있는 거 첫 번째. 무조건 도심이다. 도심에. 네. 예, 주위 시세하고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되고. 주변 시세. 분양가를. 근데 주위 시세보다 낮거나 비싼 것들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지방에 살고 있는 1주택자예요. 근데 보통 이제 또 갈아타기를 또 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뭐 대구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수성구 쪽으로 나는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럼 좀 갈아타기도 좀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네. 내게 안 팔려요. 확언을 하시네요. 그냥. 네. 예. 그 내게 안 팔린다 문제고 팔려면은 그 단지에서 최고 저가로 팔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팔았어요. 투자를 위해서. 역전선을 넘기기 위해서. 나머지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건이 5년 비과세 물건이었어요. 2013년도에 샀는 거. 10년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그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이미 그걸로 또 수익을 보셨고 네.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아이를 내어주고 다른 걸 지켜내신 네. 거네요. 아 근데 근데 그 애를 수익이 안 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수익이 보셨죠? 엄청나게 많이 났고 네. 그거 또 세금 혜택도 엄청 많이 받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 혜택 있는 시기에는 하는 거예요. 하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오히려 뭐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조금 좀 밀어두시는 이론적으로는 좋죠. 왜냐하면은 지금 신축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 편 아니거든요. 주 시세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 구축에 있다고 하시면은 네. 신축으로 지금 신축 말피가 막 말피 5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피가요? 네, 5천, 4천 뭐 그리고 그럼- 최고는 1억 5천도 있어요. 그럼 정말 갈아타기 하고 싶죠. 네. 신축 가고 싶잖아요. 네. 그건 내게 안 팔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뭐 질러놓고 이게 안 팔리면 너무 그러니까요. 큰 그래서 부담이기 그거 팔고, 때문에 일단은 오셔야 되죠. 일단은 매도 물량에 이제 넣어놓고 네. 현황을 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내 집 마련에는 사실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네, 지방이 다 생각이- 그래요 지금요. 지방 시장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내 집 마련은. 특히 그렇군요. 실수요자분들은. 그러면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지방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 눈을 좀 어떻게 하면 가릴 수가 있을지 그것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주식은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네. 주택이 좋은 주택들은 전세 상승률이 높아요.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4년에 한 번씩 그 전세 상승률이 아니에요. 아. 평균. 평균? 전세 상승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잖아요. 네. 그걸 쭉 펼쳐놓고 볼 때 그 지역의 전세 상승률이 되게 높다고 하면은 그 물건은 누군가 끊임없이 수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수요가 많다는 증거니까. 전세 상승률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우리 KB 가도 있고요. KB 가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아실이나 아실이나 뭐 우리 호갱노노 그걸 해서 엑셀 넣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네. 이 상승률을 이렇게 해보세요. 아. 연 몇 프로인가? 우리가 전세 상승률이 그 지역의 어떤 생산성이라도 될 수 있고 네. 성장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전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전세 상승률 제일 네. 높은 도시 서울 수도권이죠. 서울이죠, 서울. 서울. 서울이 7.8%, 그 다음에 지방에는 부산 6.2%, 대구가 6%. 그 순서가 도시가 좋은 순서예요. 그리고 인천이 좀 높고요. 인천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성장성이 높은 도시가 전세 상승률이 높은 곳이에요. 지방 소도시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전세 상승률이 높은 도시, 그리고 그런 도시가 우리가 좋은 곳이고 전세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가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뭐 아실이나 호갱노노나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앱에 들어가서 전세 상승률에 대한 숫자를 조금 뽑아서 네. 계산을 조금 해봐야 네, 돼요.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약간 원하는 단지들을 조금 뽑아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네. 특정 지역을 우리 보고 그 지역 안에서도 약간 선호도가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해보면은 딱 전세 상승률이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 상승률이 결국은 집값의 상승률에도 기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네. 바로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집값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나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급을 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에서 어떤 정도의 공급일 때 이 수치가 바뀌는가를 제가 계속 공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상상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영주. 영주가 정말 작은 도시예요. 10만. 김천 13만. 그리고 진주. 그런 도시는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도시들이 왜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좋아요. 네. 여기 보게 되면 김천이 한 700좀 돼요. 네. 600, 뭐 한 50에 700 사이 되는데 이걸 3년 누적하게 되면은 2100 되잖아요. 37, 21이. 네. 근데 지금 3년 누적이 1198밖에 안 되죠. 맞아요. 반토막 났죠. 네. 여기에 또 전세가율이 74.5%예요. 와. 그죠?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6%예요. 네. 여기는 이제 김천이 아니고 경북이에요. 이게는 개별 도시 없어가지고 경북권 경북의 가져왔는데.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매물 수가 이게 전세 수급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세팅이 됐으니까 환경 네, 세팅이. 환경이 됐어. 그러면 저기 있는 수요들은 뭡니까? 내가 전세를 찾아갔는데 전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월세로 가려고 했는데 월세 수익률이 보니까 6%예요. 근데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네. 지금 4%잖아요. 4.몇 그렇죠. 프로잖아요. 네. 더 싸죠. 네. 그 전세를 빌려서 가려면 또 전세가 없죠. 네. 결국은 전세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선택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뭡니까? 전세 매물 수예요. 그게 전세 수급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신규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다음에 상승하는 거거든요. 상승하게 되면 얘는 오래 가요. 이게 훼손이 안 되잖아요. 네. 3년 동안 저게 훼손이 안 된다고요, 저게. 그래서 한번 세팅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장기간 영향을 주는데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게 김천인데 네. 매물 늘어나면 우리가 하락한다 하잖아요. 네. 김천이 2021년부터 1월이잖아요. 500에서 지금 1,002배 늘었어요. 2배 늘었는데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요. 매물 늘면 하락한다면서요? 네. 그럼 왜 상승하고 있죠, 지금? 전세 보세요. 전세는 여기서 올랐다가 좀 줄었죠. 네. 이 전세량이 시장에 움직여도 없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김천 가서 아파트 막 클릭해 보세요. 전세 빵 단지가 있어요. 진주 가도 그래요. 진주 가도 전세가 빵 단지가 이렇게 막 나온다고요. 네. 그럼 내가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선택하죠? 사야죠. 금리가 비싸든지 네. 뭐가 안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산다고요. 네. 아니, 금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대출금리 똑같잖아요. 김천은 다른가요? 진주도 똑같잖아요. 네. 이분들 왜 사요, 그러면? 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네요. 네. 여기 보세요. 공급량이에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네. 2020년부터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24 올해거든요? 네. 올해가 여기 1100인데, 네. 이거 무시하면 돼요. 누적 공급량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다니까, 이거 한 해 많은 거는. 원래 수요가 600, 이거 맞거든요. 한 네. 700대예요. 네. 이거 하나 의미 없다니까, 이거. 여기서 지금 원래는 상승하다가, 네. 여기 금리 맞았잖아요. 네. 꺾였어요. 꺾였는데 몇 달 안 갔어요. 다시 상승하죠. 다시 상승. 왜냐면 공급이 이미 환경을 다 세팅해놨는데 금리가 영향을 주더라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죠. 네, 아닌 그렇죠. 금리의 상승보다 지금 전세 상승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거 더 넘어서니까 매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여기를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다른 도시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여기를 상승하는지.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도 네. 이런 대출 환경에서도 투자자 하나도 없는데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걸 우리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김천 말고도 또 지방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뭐 영주나 영주, 뭐 진주. 진주 이런 거기는 부분도 영주 이런 도 10만 도시밖에 안 돼요. 인구가 너무나 적은 도시죠. 아, 이 도시가 2014년부터 인구가 계속 줄은 도시예요. 10년 동안. 네. 우리 인구 이슈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무시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러면 그 소장님 누적 공급량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서 좀 우리가 심플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여기 있나요? 있잖아요. 아실에서. 아실에서. 네, 아실에서. 아실. 그리고 우리 호갱노노. 네. 부동산 지인에도 있고요. 아, 요즘 KB에도 있어요. 그쵸. 뭐, 그럼 이 누적 공급량 같은 경우 아실이나 이런 호갱노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카테고리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나요? 공급 입주 물량 아, 카테고리. 입주 물량 카테고리에 네. 들어가면. 네. 자, 이렇게 지역의 사례들을 쭉 살펴봤을 때 우리가 가능하구나 이걸 실제 또 김천의 사례로 살펴봤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 지역이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여러분이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또 최고 또 지역 전문가에게서 듣는 대구 분석과 또 경북 여러 지역들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소장님께서도 사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미분양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으면서 맞아요. 처음 그렇게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처음의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밤새야 되나요? 아니 대놈은 되게 싫어할 건데 아, 예. 요즘 시대하고 좀 맞지 않잖아요.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예. 정말 작은 월급으로 네. 제가 월급의 한 80%를 저금했거든요. 그 저금한 게에서 그 다음 해에 매년 10만 원씩 올렸어요. 그 다음에 10만 원 올리고 그 다음에 10만 원 올리고 계속 1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1억을 모았어요. 와, 그 시절에 1억은 엄청난 엄청 큰 돈이죠. 돈이네요. 그때는 제가 부동산 하나도 모를 때고요. 네.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네. 그때 이제 1억을 모으고 이제 가지고 있는 분양금을 보니까 네. 7,640만 원이었어요. 남잖아요. 그 네. 등기 치고 다, 되겠다 해서. 보니까 그때 IMF 딱 끝나고 99년이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지금 생각하는 이제 공부가 다 돼 있으니까 아는데 그때 모르고 그냥 미분에 산 거예요. 근데 사고 입주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오르지? 그래서 공부하게 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월세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월세가 도르고 내 수익이 도르잖아요. 두 개 굉장히 커졌죠. 네.
이 큰 걸 가지고 또 하니까 그 다음에 시드머니가 굉장히 빨리 늘었어요. 1억을 모으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지만 예, 그 다음에 후에는. 돼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젊은 분들 많이 보실 건데 네. 이 첫 번째 투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엄청 중요한데 저는 지금은 시드머니가 작게 되게 되면은 물건이 나빠요. 그 당시에는 물건도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작은 돈으로는 좋은 시점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 좋은 물건을 사요. 시장이 나쁠 때 작은 돈으로 가게 되면 나쁜 물건을 사게 돼 있다고. 그렇죠.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는 무조건 성공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시드머니 커지면서 다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얘 한번 실패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타이밍을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분석하고 24년 어떨 거야, 25년, 26년 네. 결국은 좋은 시점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저는 수익이 많이 나는 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공 확률 높은 데를 투자해요. 무조건 수익률만 보고 따라가지 네,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성공 확률 높은 데 하고요. 네. 수익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만들어요. 공급이 적으면 막 오르고 공급 없으면 좀 적고 오르고 그건 내가 예측도 안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많이 사주면 난 등달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안 사주면 난 덜 가고 이거예요. 네. 그건 시장에 맡기는 거고 내가 할 거는 확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보시면서 네. 이렇게 지역이나 타이밍을 같이 이렇게 보고 또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